자, 인구 1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서 부산 인근에 있는 장원이 지난 13일 특례시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장원 특례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반면 아쉬운 부분도 많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런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라대학교 행정학과 박재욱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지난 13일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서 특례시가 출범하게 됐는데요. 부산 인근에 있는 창원도 창원 특례시로 승격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특례시가 지정된 겁니까? 네, 이것은 이제 작년에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했었는데 네. 원래 법을 개정하고 나면 이제 시행은 이제 한 1년 후에 시행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법의 개정안에 이제 특례시 조항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특례에 대한 대도시 특례에 대한 조항이 있었습니다만은 독립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 기초지자체 중에서 100만 명이 넘는 네네네. 대도시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례시 조항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창원 비롯해서 뭐 수도권에 3개가 더 있습니다. 네. 수원이라든지 네. 고양, 용인 뭐 합쳐가지고 4개가 행정 특례를 받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이유가 이게 뭐냐면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큰 도시 아닙니까? 네네. 우리 인근 지역에 있는 울산 같은 경우도 100만 명이고 사실은 이제 이 광역시 성격이 가능한 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행 너무 광역시가 많아지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특례시라는 어떤 그런 조항을 두므로 해서 대도시, 이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사무라든지 재정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교수님께서 말씀 중에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아까 인구 10만 명이라고 잘못 말씀드려가지고 100만 명 100만 예, 명. 이상 대도시를 네. 이제 이번에 특례시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근데 말씀 중 약간의 언급이 있긴 했지만 특례시가 되면은 그 이전하고는 뭐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사무라든지 네. 재정적인 권한에 있어서 변화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는 이 광역시,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시도라고 하는 광역시 있고 그 시군구, 기초단체 크게 2가지밖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특례란 말을 쓰는 이유가 네. 2가지 종류 외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특례시 같은 경우는 기초하고 광역시 중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적용해서 예외적으로 어떤 사무나 재정적인 부분을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특히 뭐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복지 혜택 같은 경우 복지. 주로 기초 수급자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저소득층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 대상으로 한 어떤 그런 데 쪽에 혜택이 좀 커질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 우리가 그 기본 우리가 이게 그 사회복지 급여 대상자들이 그 보면 기본 재산을 기준을 하는데 네. 이 기준이 중소도시 이제 이런 이제 기초지자체 같은 창원시 같은 경우는 그 적용을 받다 보니까 조금 다소 소득이 높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생활복지를 혜택을 못 받았어요. 네. 근데 대도시, 저 광역시 수준에 이제 적용을 받다 보면 그 복지 혜택을 받는 그 계층이라든지 네. 또는 그 뭡니까 그 금액이라든지 이것이 확대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역차별적인 일이 있었는데 단지 이제 창원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네. 복지 수요를 받지 못한 부분도 받게 되는 네. 그 대상이 한 1만 명 정도 네. 큰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사회 저소득층의 어떤 그 복지라든지 어떤 그 재정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큰 혜택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진해 항만 네. 그다음에 항만 시설 개발 운영에 관한 권한을 이관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부산 항 옆에 신항이 제2의 신항이 이제 진해 신항이 개발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관할권을 경남이 아니고 진해가 창원이. 창원이 예, 갖게 예.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요거 이제 앞으로 이제 부산시하고의 협력 관계도 이제 조금 더 중요해질 수 있고 항만 자치권이라든지 항만 어떤 특례 사무 뭐 이런 부분에서 또 혜택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재정 부분에서의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아직 이제 법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지금 적용을 못 받고 있는데 법이 지금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지금 사실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근데 소방 안전 교부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전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소방 시설이라든지 어떤 급여라든지 뭐 처우에 관련돼서 지금까지는 이제 창원시가 42억 정도 받았는데 네. 이게 이제 50% 증액이 돼서 63억 4천만 원 정도 소방 안전 교부서를 이제 교부받게 됨으로 해서 우리 그 창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소방 안전 문제라든지 도시의 어떤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반을 닦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원 이제 특례시가 되면서 첫 발을 뗀 거고 앞으로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텐데요. 현재 메가시티를 준비하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제가 상당히 중요한 네네.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은 메가시티를 준비하고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추진단도 만들어져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가 바로 다음 달에 특별자치체 네네. 또 부울경 이게 이제 메가시티를 일단 구축하기 위한 어떤 행정기구 역할을 하게 되겠죠. 네. 근데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 지자체가 시도 단위죠. 부산, 울산, 경남 이건 같은 어떤 지자체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이 특례시라는 거를 본다면 창원 같은 경우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분권 시대에 있었어요. 지방 발전이라든지 지역의 자율권이 확대된다는 면에서 바람직한데, 근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특별지방자치체라든지 아직 이름은 정식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또 이 메가시티 같은 거버넌스를 만들어 갈 때 있어서 창원의 또 위치라는 것이 아직 논의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시도 단위만 참여를 했는데 네. 또 기초지자체는 또 물론 이제 법적으로 기초지자체인데 네. 도시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행정적인 위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파트너로서의 어떤 자격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두고 이제 앞으로 좀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예외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지방자치법에도 예외를 줬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게 메가시티 특히 창원은 우리가 많은 그 동남권의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추적인 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남이라는 어떤 지자체에서 광역에서만 다 관할할 것이 아니고 특례시가 됨으로 해서 또 위상이 달라졌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이제 또 심지어는 앞으로 통합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시켜서 창원시와의 어떤 관계에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잘못하면 장애 요인이 될 수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서부 경남에서는 네. 이 뭡니까 이 그 메가시티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도청을 창원에서 옮겨달라 진주로. 원래 진주에 1925년까지 그 있었거든요. 네. 다시 환원시켜달라. 뭐 이런 요구가 네. 그제 뉴스를 보니까 나오던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메가시티라든지 특별지방자치체 그다음에 이 특례시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조금 어떤 도정이라든지 시정에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예, 안 그래도 저 메가시티 관련해서도 저희가 여러 번 다루면서 이제 늘 하는 걱정이 뭐 서로 시도 간에 뭐 알력 다툼이랄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데 또 창원이 또 하나 더 들어오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겠다. 원래 그 참여 예관계자 수가 많아질수록 네. 우리가 그냥 협상이라든지 예. 뭐 거래라든 뭐 이런 부분이 좀 복잡해지죠. 네. 경우 수가 많아지니까. 예, 예. 모두를 만족시켜야 될 텐데. 근데 현행 법상은 일단 시도로 되어 네네.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네네. 네, 당연히 위상이 높아지니까. 예. 앞서도 이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진해 신앙이 있으니까 네. 이제 창원 특례시 출범으로 해서 이제 이 좀 부산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자, 이게 제가 상당히 네. 앞으로 좀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워지고 네. 근데 반드시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봐지는 이유가 지금 이제 아까 잠시 언급을 제가 했지만 이제 창원시의 어떤 특례시 지정에 따라서 경남도로부터 이제 진해 신항 항만 시설 개발 운영에 관한 권한을 이제 이관을 받습니다. 네. 아직도 창원이 이제 기초지자체다 보니까 경남도의 어떤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좀 어려울 것 네. 같습니다만은 일단 권한의 상당 부분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부산 신항이 이제 가덕도에 있고 네. 그 제2 신항을 바로 딱 인접해 있어요. 네, 붙어 네. 있는데 진해
그 항을 제2 신항으로 개발 계획이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신항이라는 것들은 옆에 인접하고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가 필요하고 서로 이제 동반 어떤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다 보면 이제 상대가 경남도가 아니고 이제 신현시가 주 이제 담당자가 되다 보니까 부산시로서는 이제 파트너가 이제 바뀌는 셈인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번에 이제 항만 그 자치권 이전에 따라서 뭐 개발 운영이라든지 중앙 항만 정체 심의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유 수면 관리 같은 부분 굉장히 많은 어떤 권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부산시하고 이제 진해하고 이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진해란다. 창원이 창원.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파트너가 바뀌게 따라서 협의하고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건 틀림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이것이 좀 복잡하게 꼬이거나 또 경남도 자체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면 앞으로 부산시가 조금 그 신항 개발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세계적인 무역항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만 자동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운영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시 자체는 굉장히 지방자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발전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지역 간의 협력에 있어서 물론 이거 부정적인 거는 아닙니다만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도 있을 수 있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특례시가 출범하는 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뭐 좋은 어떤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출범한 지 이제 보름도 되지 않았는데요. 벌써부터 무늬만 특례시인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요거 이제 지금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여러 가지 행정안전부에서 그 4개 지금 요번에 승격된 특례시하고 협의해서 86종의 86개 기능의 그 383개 기능을 특례 사무를 뽑아냈어요. 기존의 중앙 사무라든지 그다음에 시도 사무 중에서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어요. 근데 심의를 거쳐서 이제 국회 가서 이제 법으로 개정이 돼야 됩니다. 이 386개 사무 기능이 각각의 법 적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분권에 관련된 법이라든지 재정법이라든지 뭐 도시개발법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법하고 개정을 거쳐 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는 그렇게 법 개정 전에는 아직 지금 확정된 것이 지금 없고 뭐 일부가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재정 문제도 지금 아직 정리가 돼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지방세라고 하면 시도세하고 시군구세밖에 없어요. 종류가. 근데 특례시세라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창원은 아직 기초지자체이기 때문에 시군세 적용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사실 지금 창원시의 지방 재정 자립도 상당히 낮습니다. 38% 정도인데 이거는 전국 평균 48%에 비해서 한 10포인트 낮거든요. 그래서 재정을 확충시켜야지 제대로 된 어떤 그 자치 발전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앞으로 뭐 특례시세를 새로 신설하거나 아니면 예외적으로 탄력적으로 지방세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을 주거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 나온 대로 무늬만 지방 뭐 특례시다 이런 그게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다른 지자체의 재정 감소를 유발하거나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시도에 그럼 경남이 되겠죠. 창원 같은 경우는 그게 성인 권한을 침해해서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딱 이렇게 구속이 굉장히 심한 상태거든요. 예, 뭐 여쭐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사실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부산광역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그대로 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더 한번 유심히 또 지켜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라대학교 행정학과 박재욱 교수였습니다. 예, 오늘도 마스크 단디 쓰고 손매매 씻고 사람 많은데 피하면서 안전하게 보내입시다. 자갈 찾으면 17,818의 박성원이었습니다.